오늘은 매선 비문학2 지문풀이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는 지문을 볼 때 전체적으로 한번 보고 시작을 하는데요. 여기서 지금 광고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회제재라는 것을 생각하고 갈 수 있습니다. 사회제재는 비교, 구분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볼 때 조금 더 주의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 문단을 볼 건데 첫 번째 문단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문단에서는 뒤에 나올 화제나 주제 같은 것을 미리 얘기해 주기 때문에 첫 번째 문단을 조금 더 자세하고 꼼꼼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을 보시면 요즘 시청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간접 광고에 수시로 노출되어 있으며 광고와 더불어 살아가는 환경에 놓이게 됐다. 첫 번째 문장을 보면 광고가 이 첫 번째 문장의 핵심이라는 것을 볼 수 있겠죠. 이 핵심이라는 광고를 조금 더 집중해서 그 다음 문장을 읽어볼게요. 방송 프로그램의 앞뒤에 붙어 장송되는 직접 광고와 달리 PPL이라고도 하는 간접 광고는 프로그램 내에 상품을 배치해 광고 효과를 거두려 하는 광고 형태이다. 우선 이렇게 달리가 나왔는데 달리는 비교에 많이 쓰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이점을 찾아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방송 앞뒤에 붙여 방송되는 직접 광고라고 했고 간접 광고는 프로그램 내에 상품을 배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점을 미리 잡아두고 가겠습니다. 간접 광고는 직접 광고에 비해 시청자가 리모컨을 이용해 광고를 회피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 시청자에게 노출될 확률이 더 높다. 전 높다 낮다가 나올 때 화살표를 사용해서 미리 가시적으로 표현을 하곤 하는데요. 또 여기서 비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에 또 차이점을 찾아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부등호를 표현해서 나중에 문제를 볼 때도 위에 지문에 갔을 때 한 번에 찾을 수 있게 가시적으로 표현하는 편입니다. 첫 번째 문단을 봤을 때 중요한 것은 광고에 대해 설명하는 글이겠구나. 그리고 첫 번째 문단에서는 직접 광고와 간접 광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구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을 보면 광고주는 광고를 통해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화살표를 사용해서 가시적으로 나타냈죠. 상품에 대한 호의적 태도를 확산하려 한다. 간접 광고에서는 이러한 광고 효과를 거두기 위해 주류적 배치와 주변적 배치를 활용한다. 지금 두 개가 나왔잖아요. 저는 이럴 때 미리 넘버링을 해둡니다. 주류적 배치는 첫 번째 화제가 나왔죠. 출연자가 상품을 사용 착용하거나 사용 착용하는 것이 첫 번째, 대사를 통해 상품을 언급하는 것이 두 번째. 여기서 주류적 배치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 주변적 배치에 대해서 다음에 얘기할 것입니다. 화면 속의 배경을 통해 상품을 노출하는 것. 결국 주변적 배치는 화면 속의 배경을 통해서 상품을 노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청자들은 주변적 배치보다 주류적 배치에 더 주목하게 된다. 여기서도 지금 비교가 나왔죠. 주류적 배치가 더 주목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등호 표시를 해서 표시를 해둡니다. 또 간접 광고를 통해 배치되는 상품이 자연스럽게 활용되어 프로그램의 맥락에 잘 부합하게 되면 해당 상품에 대한 광고 효과가 커지는데 이를 맥락 효과라고 한다. 사회지문에서는 어떤 효과에 대해 설명하는 지문이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출제 포인트, 이게 포인트로 나올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두고 다음 문단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 중요한 점은 이렇게 두 가지를 구분했다는 것과 비교한 것을 중요시하면서 다음 문단으로 넘어갈게요.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극히 제한된 형태의 간접 광고만을 허용하는 협찬 제도를 운영해왔다. 우선 이 문장에서 중요한 점은 1990년대 중반이라고 하면서 시대적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미리 잡아두고 또한 이런 도 같은 보조사는 문제의 선지화되기 되게 쉽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간접 광고만을 허용했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문단으로 넘어갈게요. 이 제도는 프로그램 제작자가 협찬업체로부터 경비, 물품, 인력, 장소 등을 제공받아 활용하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협찬업체를 알려주는 협찬 고지를 활용했다. 이러한 예시 같은 경우는 지엽적으로 나오는 문제, 그리고 보기 문제에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괄호 표시를 해서 예시로도 나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접속자를 엄청 중요하게 여기는 편인데 특히 그러나,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와 같은 역접의 접속사는 그 뒤에 문장이 상당히 중요하게 문제로 출제되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그러나 다음 문장은 중요하겠구나를 머릿속에 생각해두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프로그램의 내용이 전개될 때 상품명, 상호를 보여주거나 출연자가 이를 언급해 광고 효과를 주는 것은 법으로 금지했다. 금지했다는 것은 안 된다고 한 거기 때문에 X를 쳐둘게요. 협찬받은 의상의 상표를 보이지 않게 가리는 것은 그 때문이다. 때문이다는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죠. 그러므로 얘가 원인이 되고 이것이 결과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문단에서 중요한 점은 보조사를 잘 잡아야 하는 것, 그리고 역접의 접속사를 사용했다는 것, 시대적으로 흘러갈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두고 다음 문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협찬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광고주와 방송사 등의 요구에 따라 방송법의 간접 광고라는 조항을 신설하여 2010년부터 시행했다. 지금 보시면 시대순으로 흘러갔죠? 그리고 유지. 이렇게 시대는 변화했는데 어떤 것을 유지하는지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접 광고 제도가 도입된 취지는 프로그램 내에서 광고를 하는 행위에 대해 법적인 규제를 완화하고 방송 광고 산업을 활성화하는 것이었다. 이로써 프로그램 내에서 상품명이나 상호를 보여주는 것은 허용되었다. 그러니까 위에서는 상품명이나 상호를 보여주는 것이 안 된다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허용됐다는 것이 바뀌었습니다. 다만도 접속사 중에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시청권 보호를 위해 상품명이나 상호를 언급하거나 구매와 이용을 권유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지금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언급, 그리고 이용, 권유하는 것이 안 된다고 보였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은 허용되었지만 언급하거나 권유하는 것은 금지되었다. 여기서 차이점을 잘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리 차이점에 대해 생각해두고 가면 뒤에서 문제로 나왔을 때도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방송이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객관성, 공정성이 요구되는 보도, 시사, 토론 등의 프로그램에서는 간접 광고가 금지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지금 또 접속사가 나왔죠. 간접 광고 제도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간접 광고로 인해 광고 노출 시간이 길어지고 프로그램 맥락과 동떨어진 억지스러운 상품 배치가 빈번해서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비판하는 게 나왔는데 글의 전개와 다르게 비판하는 부분이 나왔을 때는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비판도 미리 잡아두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문단이 지금 좀 중요하게 파악이 되는 것 같은데 일단 이런 접속사가 상당히 많고 비판하는 부분과 그리고 유지되는 것 그리고 시대적으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그 다음 문단으로 넘어갈게요. 마지막 문단입니다. 이처럼 시청자의 인식 속에 은연중 파고드는 간접 광고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청자들에게 간접 광고에 대한 주체적 해석이 요구된다. 미디어 이론가들에 따르면 인문지문에서는 어떤 사상가가 얘기하는지가 조금 중요하게 나오는데 지금 사회지문이기 때문에 일단 미디어 이론가들이 얘기했구나 라고만 생각하고 넘어갈게요. 사람들은 외부 정보를 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자기 나름의 프레임을 갖고 있어 미디어 콘텐츠를 수동적으로만 보조사 나왔죠?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수동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다. 이것이 간접 광고를 분석하고 그것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미디어 교육이 필요한 이유이다. 이렇게 지문을 다 읽어봤는데요. 그 다음에는 바로 문제로 넘어갈게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아는에 미리 X표를 해두고 가면 나중에 문제 풀 때 쉽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아는에 X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간접 광고의 개념과 특성을 밝히고 있다. 위에 보시면 여기 이렇게 정의가 나왔기 때문에 맞다. 두 번째, 간접 광고와 관련된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협찬 제도나 간접 광고 제도 등 여기 핵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간접 광고를 배치 방식에 따라 구분하고 있다. 아까 위에서 이 구분, 주류적 배치와 주변적 배치로 구분하는 것을 잡았는데 그대로 선지가 되었습니다. 간접 광고 제도에 대한 비판적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비판. 간접 광고에 대한 이론의 발전 과정을 분석하고 있다. 이것은 아니죠. 이론이 아니라 제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답은 5번.
네, 이제 2번 문제 풀어볼게요. 그러니까 1번 문제에서는 적절하지 않은이었지만 2번 문제는 적절한으로 나오기 때문에 미리 동그라미 쳐두고 지나가겠습니다. 1번 보기 보시면 간접 광고에서 주변적 배치가 주류적 배치보다 더 시청자의 주목을 받는다. 아까 앞에 부등으로 잡아둔 것은 주류적 배치가 더 주목을 받기 때문에 보다가 틀렸구나. 비교 문제이죠.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간접 광고는 직접 광고에 비해 시청자가 즉각적으로 광고를 회피하기가 더 쉽다. 아까 직접 간접 광고가 더 회피하기 어렵다고 나왔기 때문에 X. 간접 광고가 삽입된 프로그램을 시청할 때는 수용자 개인의 프레임이 작동하지 않는다. 아까 앞에 보시면 작동된다고 나왔습니다. 직접 광고와 간접 광고는 광고가 시청자들에게 주는 효과의 정도에 따라 구분한 것이다. 지금 효과의 정도라는 말은 나오지 않았는데 뭐지? 하고 세모를 치고 넘어갈게요. 간접 광고가 광고인 것을 시청자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동안에도 광고 효과는 발생할 수 있다. 앞에서 보시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은연중에 파고드는 등의 단어 선택으로 보아서 발생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전에서는 이렇게 5번을 체크하고 넘어가겠지만 분석할 때 4번이 왜 틀렸지? 라고 생각하면 뒤에 해설이 나오는데요. 여기 보시면 일단 아까 처음에 잡아둔 것처럼 직접 광고는 앞과 뒤, 그리고 간접 광고는 이기 때문에 효과의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프로그램 어떤 부분에 들어갔는지이기 때문에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뒤에 특히 클리닉 해설 보시면 엄청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해설을 보고 꼭 다시 분석해보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기업과 니은에 대하여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금 추론 문제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허용 범위가 있다는 것이겠죠? 1번, 기억이 시행되면서 일단 기억이 먼저 잡고 갈게요. 기억은 협찬제도, 그리고 니은은 간접광고제도입니다. 기억이 시행되면서 프로그램 내용이 전개될 때 상표를 노출할 수 있게 되어 방송 광고업계는 이 제도를 환영했겠군. 일단 기억이 협찬인데 상품을 노출할 수 아까 없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1번부터 바로 틀렸구나 라고 선택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전에서는 1번을 선택하고 바로 넘어가야겠지만 지금은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2번도 다시 확인해 볼게요. 협찬 제도에 따라 경비를 제공한 협찬업체는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협찬 고지를 통해서 광고 효과를 거둘 수 있겠군. 협찬 고지 맞습니다. 그리고 니은이 도입된 이후에는 프로그램 내용이 전개될 때 자기적으로 상품을 노출시키는 장면이 많아지겠군. 아까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로 이것이 나왔죠. 니은을 도입할 때 보도와 토론 프로그램에서 간접 광고를 허용하지 않은 것은 방송의 공적 특성을 고려한 것이겠군. 공적 특성? 이 뭐지?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모. 기억에 따른 광고와 니은에 따른 광고 모두 맥락 효과를 얻을 수 있겠군. 아까 맥락 효과에 대한 설명을 보시면 맥락에 잘 부합하면 광고 효과가 커진다고 하고 또 간접 광고를 활용했을 때 맥락 효과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일단 협찬 제도는 간접 광고만을 허용하고 간접 광고 제도는 간접 광고이기 때문에 둘 다 맥락 효과를 얻을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한 이것은 아마 바로 생각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문을 다시 돌아가면 여기 객관성과 공정성이 요구된다 라고 써있기 때문에 객관성과 공정성이 공적 특성이겠구나 라고 추론을 한 다음에 맞다고 선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행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3점짜리이고 보기 문제이기 때문에 좀 까다로운 문제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보기를 먼저 조금 집중해서 지문이랑 연결시켜서 읽으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선지를 판별하기 때문에 보기를 조금 자세하게 읽어보겠습니다. 다음은 최근 인기 절정의 남녀 출연자가 등장한 우리나라 방송 프로그램의 한 장면에 대한 설명이다. 그러면 방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광고가 출연하겠구나 라고 예측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연인 관계로 설정된 두 남녀가 세련되고 낭만적인 분위기의 커피 전문점에 앉아있다. 남자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는 상표가 선명하게 보인다. 일단 광고하는 대상 첫 번째죠. 여자가 입고 있는 의상의 상표가 가려져서 이 의상은 지금 가려져 있다고 얘기합니다. 시청자들은 상표를 알아볼 수 없다. 남자는 창밖에 보이는 승용차의 상품명을 언급하며 소음이 없는 좋은 차라고 칭찬한다. 지금 언급하고 칭찬했는데 이는 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커피 전문점, 휴대전화, 의상, 상용차는 이를 제공한 측과 방송사 측의 사전 계약에 의해 활용된 것이다. 커피 전문점의 이름과 의상을 제공한 업체의 이름은 이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고지되었다. 처음에 잡지 못하더라도 여기 밑에서 커피 전문점도 광고의 한 종류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이 종료될 때 고지되었기 때문에 지문에 설명한 협찬 고지, 즉 커피 전문점과 의상은 협찬 고지로 협찬 제도를 사용한 것이고 휴대전화와 승용차는 간접 광고 제도를 활용한 것이라고 파악을 해둘 수 있습니다. 미리 써둘게요. 자, 1번 남자가 사용하는 휴대전화의 제조회사는 간접 광고의 주류적 배치를 활용한 것이겠군. 일단 남자가 휴대전화를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류적 배치 맞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여자가 입고 있는 의상을 제공한 의류회사는 간접 광고의 주변적 배치를 활용하고 있군. 여자가 지금 의상을 입고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입고 있는 것은 주변적 배치가 아니라 주류적 배치겠죠? 그러므로 2번을 선택하고 바로 넘어가야 합니다. 3번, 이 프로그램에는 협찬 제도에 따른 광고와 간접 광고 제도에 따른 광고가 모두 활용되고 있군. 위에서 지금 간접 광고, 협찬 제도 둘 다 쓰였죠? 남자가 승용차에 대해 말하는 내용으로 보아 이 방송 프로그램은 현행 국내법을 위반하고 있군. 그러니까 언급하고 칭찬하면 안 된다고 법에 나왔었는데 지금 남자가 행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하고 있는 게 맞구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방송 후 화면 속에 배경이 된 커피 전문점에 가려고 그 위치를 문의하는 전화가 방송사에 쇄도했다면 간접 광고의 맥락 효과가 발생한 것이군. 이 맥락 효과는 아까 위에서 보듯이 맥락이 잘 부합하면 광고 효과가 커진다고 하는데 지금 커피 전문점이 잘 맥락에 부합했기 때문에 이 위치를 문의하는 전화가 왔구나 라고 예측을 하고 그러면 맥락 효과가 발생한 게 맞겠군 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지문풀이가 끝났습니다.